항산화의 힘을 유지시켜주는 지속성 비타민C로 살게 되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비타민C 과학의 놀라운 진보. 올데이 비타민C 플러스로 항산화 지구력을 키우세요. 오래가는 비타민C. 뉴트리라이트 올데이 비타민C 플러스. 시너스 리더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얘기 들리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 세미나, 4월 저 세미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지금 4월이라서 벚꽃이 엄청 만개했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 좀 운전하면서 다닐 맛이 너무 납니다. 아메 사업하면서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늘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봄에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꽃놀이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면서 놀이 같기도 하고, 놀이하면서 일 같기도 한 정말 멋진 사업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세미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도 우리 만개한 벚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또 비즈니스도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우리 좀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스터를 통해서 미리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좀 특별히 외부 강사를 모시고 우리 사업가의 또 멋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 컨설팅에 대해서 좀 오늘 배워볼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리더분들 뵈니까 아직 화면이 오픈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외부 강사를 이렇게 귀하게 모시고 하는데 우리 신호스의 모든 리더분들의 밝은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 강사님이 더 힘차게 또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하게 화면을 켜기 어려운 뭐 장소나 환경에 계신 분이 아니면 모두들 화면을 좀 비디오로 오픈하고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비디오 좀 오픈 부탁드립니다. 네, 활짝활짝 켜고 그다음에 아이 컨택을 하면서 열심히 적으시면서 한번 많은 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 사업가에게 있어서 이미지도 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람들을 만나는 또 비즈니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호감 가는 이미지, 사업가다운 멋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저희 탐미더미 또 특별히 이런 내용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분야에서 아주 권위 있는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강사님은 박사님이시고요. 또 강의도 워낙 많이 하셨고 특히 이따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가 아주 좋으신 강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외적, 내적 멋진 사업가의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다 코칭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배우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너스의 우리 리더님들의 열정을 담아서 우리 권이나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꽃이 만개한 봄날 또 여러분들 온라인사로 만나 뵙게 돼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수성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너무나 긍정적인 오프닝, 우리의 일이 얼마나 또 아름답냐, 그런 또 감사가 넘치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봄날 여러분들하고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게 돼 너무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화면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 강의만큼 이제 컬러풀하게 박수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해주셔서 저도 한 시간 기대가 됩니다. 자, 사업가의 이미지 브랜딩, 보이는 것이 경쟁력이다 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워낙에 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시겠습니다만은 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가져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와 더불어서 내가 과연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 탐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소혜 리더님.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전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방송 좀 오래 했어요. KBS에 들어가서 시사교양 방송인으로 이제 첫 직장을 시작을 했고, 기업 교육한 지 19년 차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아메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또 다른 어떤 우리 리더님의 추천으로 제가 오늘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 시간 동안 정말 짧다면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실행하시는가에 따라 분명히 내일부터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기대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외모와 태도와 스피치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넣어봤습니다. 우선은
인상을 딱 봤을 때 우리 정희선 수석 다이아몬드님처럼 뭔가 신뢰감 있게 생겼어. 이러면 또 이게 호감이 간단 말이죠. 예, 외모적인 부분부터 그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만났을 때 인사하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게 다 태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과 이 세 번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예, 지금 외모, 태도, 스피치 채팅창에 채팅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이게 제일 궁금해요. 라고 해서 우리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외모, 태도, 스피치. 오, 스피치. 태도. 다 궁금해요. 그죠? 오, 스피치. 좋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또 이제 이미지 메이킹 시간이니만큼 외모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걸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외모 관리와 스피치 관리. 그죠? 저 방송인 출시다 보니까 또 말을 잘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교육과 관련된 이제 공신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외모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그죠? 우리가 내외적으로 아름다워지기 위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공신력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패션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샵마스터라던가 컬러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증 또한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렸던,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즈니스 매너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도적인 부분과 이제 외모적인 부분, 이 매너와 이미지에 대한 부분 지금 공신력이 있다와 더불어 방송했다라는 또 증거를 아, 사진 각도가 달라요? 좋습니다. 이런 방송들 하면서 이제 유명 인사들하고 제가 뭐 행사 사회도 많이 보고 이 방송을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하고 만나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여러분들과 오늘 좋은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요, 목표가 뭐 소개팅 나가서 나의 짝꿍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이미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성과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해봤더니 이게 너무 피부가 좋아졌다. 수정아, 어머, 세상에. 내가 사실 좀 바꿨거든. 뭐냐고, 아메이에서 나온 아티스트리? 블라블라블라 나오죠. 내가 뭔가에 대해 좋은 모습을 보였고, 남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또 설명하고, 나도 좀 해볼까? 써볼까를 지나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든든한 파트너하고의 어떤 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고, 호감을 갖고 함께 하고 싶다까지 가려면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호감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의 좋은 이미지를 성과로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메이 제품이 좋은 거는 사실 뭐 사업하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거든요. 누구나 알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좋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업화해서 모두 다 사장님들, 리더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실은 우리 어떤 제품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포장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좋으니까 대충 말해도 이해하겠지가 아니라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이 좋아 보여야 나도 이걸 써보고 싶고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뭐 아주 쉽게 두 가지의 이제 물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다이소 비닐에 이게 저렴하게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크리스찬 디올의 종이 가방에 담겨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가져가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를 거예요. 자, 다이소 1번, 크리스찬 디올 종이 가방 2번입니다. 자, 뭐 가져가실래요? 그죠? 여기서 다이소 그럼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2번이에요. 2번인데, 열어봤더니 그 안에 물티슈가 들어있어요. 그죠? 약간 실망했어요. 크리스찬 디올 종이 가방이면 그래도 뭔가 립스틱은 담겨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섭섭했거든요.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도 크리스찬 디올에서 만든 어떤 물티슈는 성분이 좋을 거야. 포장지도 조금 괜찮아 보이니까 만날 때 가져가야지. 라고 여러분 손가방 안에 뒀습니다. 근데 다이소 안에 들어있던 것도 열어보니까 물티슈에 똑같이. 어떤 생각을 해요? 중국산이겠지. 사실 그 다이소의 물티슈로 소중한 우리 아이의 입이나 손을 닦아주긴 약간 찝찝하단 말이죠. 방바닥에 머리카락 같은 거 닦거나 이제 뭐 이런단 말이에요. 실은 똑같은 물티슈가 들어있지만 포장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요. 남들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나갔을 때 나를 다르게 대하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제대로 하고 나가면요. 나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뭔가 내가 제대로 갇혀 있고 내가 스스로 보기 오늘 괜찮은데 이 생각으로 나가게 되면요. 걸을 때, 말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당당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약간 부족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은 뭔가 좀 쭈뼛쭈뼛하고 누가 나 약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의 이미지 관리가 단순하게 좀 더 예뻐지자, 어떤 옷을 입자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미지는 결국 신뢰로 연결된다는 거를 꼭 아시고 전략적으로 이미지를 설계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국 내 모습이 브랜드다라는 건데 좀 어려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라면 나와 사업을 하고 싶을까? 그죠? 나의 어떤 지금 성과, 나의 외모, 나의 말투, 나의 삶,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실은 내가 나와 사업하고 싶을까라는 퀘스천, 나 같은 애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랑 같이 하자. 내가 과연 너무 좋아 라고 할지 아니면 약간 이왕이면 너보단 좀 더 괜찮은 사람과 정의선 수석님 같은 사람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스와 노로 이제 한번 마음속으로 이거 약간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예스와 노로 마음속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마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 만족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닌 분들도 있으시긴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노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무겁죠. 게다가 그냥 뭐 내가 좋아 쓰는 것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노, 라고 올라오신 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강의가 필요한 이유거든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내가 스스로에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그 제품도 좋지만 결국은 그걸 쓰는 사람,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있는 거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이 추천하는 조리도구는 나도 써보고 싶은데? 저 사람이 추천한 여행지는 나도 가보고 싶은데?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 그런 뜻 신뢰 판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비즈니스 이미지가 몇 점일까? 이거 여러분들 한번 이게 3개밖에 안 되니까요. 5점 만점이고요. 지금 전혀 아니다.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준다. 여기에는요, 생김새와 옷차림새, 여러분의 표정도 약간 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이 기본적으로 약간 무표정이다? 약간 화난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카테고리 좋은 점수 주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나는 내가 말할 때 남들이 나의 말에 집중하며 내가 말하면 신뢰감을 느끼고, 뭔가 되게 말씀 잘하십니다. 뭐 이런 느낌들을 주는가와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적인 부분들, 그죠? 그리고 나의 어떤 짓고 있는 표정, 이런 것들이 정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는가라고 해서 지금 5점 만점이고요.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3개를 더해서 나누기 3 하시면 여러분 평균 점수가 되는 거죠. 지금 평균 점수 한번 매겨 보시겠습니다. 지금 막 4점, 4점, 3점 막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 이제, 그죠. 그래도 2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관대한 점수를 주시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4점 이상이신 분들, 좋아요. 3, 4, 5. 왜 첫 번째 3점 주셨을까요? 더 높은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점 만점 주신 이경영 선생님도 계시고, 리더님 계시고요. 무섭게 생겼어요. 아닙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매우.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장인복 리더님 같은 경우는 좀 본인에게 좀, 뭐랄까요. 겸손한 점수 주셨어요. 막 2점, 2점, 요런 점수도 지금 주셨는데, 볼게요. 이제 4점 이상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신뢰감 있는 이미지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소희 리더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김가령 리더님과 이경영 리더님도 4, 5점 주셨는데, 신뢰가는 이미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좋은 이미지에서 우린 뭐다? 끌어당기는 이미지. 뭔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는 3점대가 제일 많거든요. 요런 거 체크해보게 되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3점이 나오신 분들은 이제 선택받기는 쉽지 않죠. 이미지 나쁘지 않은데 쏘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좀 그냥 무난한 사람에서 좀 선택받는 사람으로 바뀌려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까라는 거고요. 이 점대를 아까 주신 이게 겸손한 선생님도 이제 장 리더님 같은 경우 계셨는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변화했다 가장 빠르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미지는요, 기본적으로는 타고나죠. 예를 들어 박보검처럼 생겼다, 김태희처럼 생겼다, 너무 좋죠. 그러나 이미지는요 설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육도요 이미지 시간이 아니죠. 이미지 메이킹이거든요. 어떤 이미지를 너가 원해?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가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전 못생겨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 성형을 통해도 바뀔 수 있지만, 성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옷차림새. 이게 뭔가 외모가 탁월하지 않지만, 외모나 비주얼 차림새 보면 되게 호감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패셔니스타 같은 분들도 있고, 또 내지는 표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호감 가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데 입만 열면 깨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나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조합되어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수업을 들으시고 내가 뭔가 정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하시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의 롤모델 같은 사람을 찾아내시면 되게 좋아요. 내가 보기에 뭐 그룹 내에서도 가능하시겠죠. 예를 들어 트리플 다이아몬드님 중에 누가 존경하는 분이 있다 하시면은 그분처럼 되고 싶다 하시면요. 옷차림도 그분과 비슷하게 나의 말투와 행동도 그분처럼 스폰서님을 존경하시구나 우리 오소희 리더님. 그래서 그분처럼 되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롤모델이 있으면 이미지 메이킹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 밑그림 같은 거거든요. 물론 그분의 스타일이 나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멋져지고 싶은 데와 롤모델이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고 싶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는 뭐다?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감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오늘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자, 기대되시면은 채팅창에 1번, 시간이 아까울 것 같다 하시면 9번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자, 111111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저 사다리의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기를 넘어선 호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짧지만 또 핵심적인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나의 말을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고 그것을 말하는데 급급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가? 내지는 정말 이미 선택받고 끌어당기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이에서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중간 점검 꼭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미지를 메이킹 하시려고 해도요, 자기 점검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을 때 어디 가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죠? 검진 받으면 나오거든요. 지금 간 수치가 안 좋아하시니까 음식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지혈이 있으신데요. 이런 거 좀 복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어떤 뭐가 나와요? 기본 상태가 나오죠. 그러면은, 술을 줄여야겠구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짜게 먹지 말아야 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건강검진에서 내 상태가 이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 보완 발전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가, 사람들에게 호감, 아까 커다랗게는 비주얼적인 것과 태도와 스피치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는 평균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두 개가 좋은데 하나가 되게 떨어진다. 이러면 또 좋은 평가받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도 제품이지만 사람이 선택받는 우리 사업자, 비즈니스 리더로서 파트너분들을 이제 리크루팅 하시잖아요. 내가 선택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매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가가 아니라 브랜드다. 여러분은 이제 사업가를 넘어서 나 자신이 어떤 브랜드다. 내가 브랜드이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선택한다라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가치를 증명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보통은 설명회를 가시거나 할 때 하신 일일 텐데 그것을 가져가서 말할 때도요. 여러분의 깔끔한 이미지, 제품이 좋으니까 써보면 알아가 아니라 이왕이면 포장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신뢰감 있는 스타일링 전략. 그동안 여러분이 간과했던 거, 특히 좀 연령대가 좀 폭넓게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외모를 평생 동안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아왔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꾸밈새냐라는 분이 더러 계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스타일링 전략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보통 많은 분들이 외모를 관리해서 조금 더 예쁜 옷을 입고 스타일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적인, 외적인. 자, 볼게요. 외적인 걸 바꾸는 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컬러 진단 같은 거 뭐 한 15만 원 내고 받으시고요. 어떤 옷가게에 걸려있는 거 그냥 세트로 쫙 사시고요. 이러면은 실은 뭐 하루만 해도 사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내적인 것이 드러나거든요. 내적인 게 뭐로 드러날 것 같아요, 여러분? 뭘로 드러날까요? 내적인 것들이. 그죠? 내적인 게 어떻게 튀어나지? 오, 그죠. 표정. 자신감 있는 표정, 눈빛, 말투, 그죠. 태도. 맞아요.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게요. 제가 한번. 안녕하세요. 권인학 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이미지와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강의 19년 차고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고 나면은 굉장히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죠? 말투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우선은요, 저는요, 제가 제 입으로 안녕하세요, 권인학 의사입니다. 자, 저는 안녕하세요, 권인학 강사입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되게 소심하고, 예, 되게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 뭔가 기본적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목소리의 볼륨은요. 자신감의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그냥 크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발음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권인학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인학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리가 밖으로 나간다? 정확하고 절도 있게 말한다. 이런 것도 목소리의 볼륨은요. 그 사람의 자신감. 게다가 눈빛 많이 쓰셨죠. 눈빛.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눈빛. 째려보라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표정만 지어도 이 사람의 성격이 되게 싹싹하구나. 되게 사교적이구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빛, 목소리의 볼륨. 그죠? 발음의 정확도와 태도. 내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서거나 앉았을 때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서 나란 사람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권이나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말하는 거 보면은 성격이 어떨 것 같아가 느껴지죠? 이 왜 내적인 요 써있잖아요. 지금 요 내적인 요소 넘어갔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짜짜짜 여기 제가 메모를 하면서 짜자 자 여기 동그라미를 쳐고 있습니다. 내적인 요소가 보인다. 뭐로? 내가 바깥으로 주는 그 에너지로 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성격, 가치관,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 그런 것들도 다 메이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다. 상대방에게 뭘 줘요? 호감을 줘야죠.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거라면 나도 먹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권할 정도면 나도 써보고 싶은데? 하고 저렇게 달라졌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계단식 프로세스잖아요. 이게 다 사업의 성과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보이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메라비언이라는 학자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이는가? 표정과 용모와 태도. 이 표정이 55% 중에 20%. 여러분들께서도요, 이제, 오늘 간만에 사회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네. 강의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죠. 전 특히 오늘 뭔가 이론을 전달하려고 온 사람이니까 저는 당연히 강의를 잘해야 돼요. 내용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오늘 강사 괜찮았어라는 것에서요,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 강사가 어떻게 생겼더라거든요. 어떤 옷을 입었더라? 말하는 게 어떻더라? 야, 귀에 쏙쏙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이 강의 내용도 내용인데 어떤 목소리와 톤으로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사회 또 제품을 먹거나 뭔가 써봤어요. 너무 좋아. 근데 그 좋았다는 걸 얘기하러 나갈 때 여러분의 옷차림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보면 안 되니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괜찮은 표정으로, 괜찮은 목소리와 말투로 말해야지 제품이 값 있어 보인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언어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감을 구성하는 어떤 자신의 개인 브랜드에 뭐가 들어가냐 봤더니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인사만 싹싹하게 잘해도 호감도 너무 올라가요.
전화하실 때 마찬가지고요. 처음 딱 만났을 때도요. 자, 따라합니다. 뭐 지금 꺼져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들으시면서 따라할게요. 인사는 반갑게 시작. 인사 무조건 반갑게 하셔야 돼요. 만나면 반가워야 돼요. 예, 소개를 받아서 만났던 내 지인을 오랜만에 만났던 만나면 반가우셔야 돼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제가 이제 결혼 좀 늦게 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욕성으로 또 들려주시고 좋습니다. 제가 12살짜리 아기를 키우는데 좀 결혼 늦게 했어요. 근데 그 애한테도 늘 강조하는 게 그죠. 인사는 무조건 반갑게. 통로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 길거리에서 뭐 청소 치우시는 택배 아저씨들, 내지 집 앞에 마트 갈 때도 주야 인사는 반갑게. 사람이요 왜 인사를 반갑게 안 할까요? 우선 그냥 되게 인사는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목소리와 말투로 반갑다고 얘기해요. 전혀 반갑지 않죠. 게다가 이제 지금 사업하시지만 회사 다니는 분들 계실 텐데 아침 출근길에도 마찬가지죠. 들어가면서 사무실에서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인사 반갑게 보통 안 하거든요. 좋은 아침. 그냥 들어가요. 거의 길바닥 보시면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인사 같지 않으니까 인사를 받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인사가 재미가 없죠. 인사하면 누가 받아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인사가 되게 등한시근데 인사는 어떻게 눈을 마주하고 내가 너에게 인사하고 있다라는 그 인지를 시킨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뭔가 반갑게. 그죠? 목소리 작아도 괜찮아요. 반갑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만나고 나서 이 사람과 그 첫 시작이 되게 즐겁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복장과 외모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정과 음성 같은 경우도 다 보여주는 부분이죠. 특히 전화 통화하실 때도요,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는요, 어떤 표정을 짓는가에 영향 미치거든요.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권인아 의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권인아 의사입니다. 는 차이가 있거든요. 약간만 웃으면서 얘기하면요, 목소리도 웃어요. 들리는 소리도 되게 반갑게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실 때도요, 약간 미소 띄고 얘기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시각적인 부분들, 맞아요. 시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동, 화술. 그래서 지금 A, B, C죠. 약자로. 여기 나가는 게 A, B, C 이렇게 배워볼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메시지다. 보이는 것, 말하는 것, 그죠? 들리는 것. 그래서 우선 미팅 시 복장 매너를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뭔가 미팅만을 위해 나가기도 하시지만 일하다가 누굴 만나러 가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편한 옷을 입고 가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뭐 청바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뭐랄까 좀 갖춰진 복장이라고 보기엔 조금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을 만나러 갈 때 내지는 그 알고 있던 지인에게 또다시 사업에 대한 리크루팅 하려고 뭔가 목적을 갖고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옷도 더 제대로 갖춰 입으시는 게 좋아요. 너가 되게 그 사업한다고 하더니 뭐 되게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약간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 신한라이프, 그게 ING였다가 오렌지 생명이 되었다가 신한라이프로 사명이 3번 바뀌기까지 제가 지금 12년째 거기 매월 출강해서 신입사원들 매너 이미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친구들이 초반에 그분들이 영업을 할 땐 다 지인 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그 아는 사람 막 이름 적어오고 그 사람들 찾아가고 하는데 그럴 때 제대로 같이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내 친구 만나러 가니까 편하게가 아니라 너가 FC 되더니 달라졌네 이 느낌을 줘야지 그 다음에 말이 먹히는데 아는 사람이니까 되게 편하게 소개받은 사람이니까 정장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더 갖춰 입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에게는요 내가 만만해 보이는 허들이 있어요. 네가 사업을 한다고? 약간 이거 있거든요. 근데 달라졌네? 요런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성으로 치면 기본적으로 어떤 청바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약간 좀 성의가 없어 보여요. 청바지는. 청바지 성의 없고요. 여성의 경우 약간 실수하기 쉬운 게 지금 또 계절이 간절기니까 치마 좋은데요. 그 약간 나풀나풀거리는 쉬폰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으시면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팅 시에 그 만남을 되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TOP라고 하죠. 시간. 아침이야, 저녁이야, 점심이야? 장소 어디야? 커피숍이야? 아니면 여행지야? 회사야? 그리고 상황이 뭐야? 놀러 간 상황이야? 아니면 지금 우리 미팅 상황이야? 처음 만나? 여러 번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우리가 특히 상황에 걸맞는 복장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과연 최선인가? 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장을 입으실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미 캐주얼 설명 좀 드릴 텐데요. 여성들에게 권장된 스타일은 뭐 요런 정도 느낌입니다. 이 세미 캐주얼이 뭐냐면은 격식을 갖추지만 편안한 느낌이에요. 뭔가 아래 위 셋업으로 쫙 갖춰 입으면 단정해 보이는데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잘못 입으면 정장을 풀세트 입으면 약간 촌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를 따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업한다고 정장 되게 많이 샀는데 괜찮습니다. 따로 입으세요. 그러면은 재킷 예를 들어 뭐 남색 정장 샀다 쳐볼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럼 남색 정장 풀세트로 입는 게 아니라 남색 정장에 아이보리 정장 바지 하나 사셔서 입고 남색 바지에는 흰색 블라우스 입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입으시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격식을 갖추지만 편안한 스타일, 정장보다는 자유롭다. 그래서 여기 핵심 뭐냐면요. 소매와 치마의 길입니다. 단정한 복장의 기준은요. 우리나라 워낙 덥긴 합니다만은 또 미팅 시에는요. 가급적 소매 팔꿈치를 덮는 그러니까 최소 7부 정도는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물론 아주 더울 때 여름에 뭐 반팔 이런 거 입을 수 있습니다만은 알고 입는 것과 모르고 입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정장과 세미인 걸 알아. 하지만 입은 사람과 몰라서 입는 사람들, 몰라서 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킷을 입으실 때도요, 재킷이 팔꿈치를 덮는 정도의 7부, 8부 정도 자켓까지 입으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나시는 원래 이제 사업하실 때 입으시기 조금, 적합한 복장은 아닙니다. 재킷을 걸치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재킷을 입었어요? 라고 한다면요, 바지를 좀 짧거나 편하게 입어도 좋아요. 근데 내가 치마를 무릎 아래로 입었어요. 위에를 좀 편하게 입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아래 중에 하나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장답게 신경 써 입는 게 바로 세미 캐주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지에다가 어떤 이런 블라우스, 니트 이런 거 굉장히 편안한 차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블라우스 같은 것들 저런 정장 바지에 입으실 수가 있죠. 여러분의 얼굴형에 따라서 U자로 패일 것인가 보트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저는 보트넥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V자 넥, 셔츠 스타일로 이게 어울리는 분이 있고요. 또 라운드넥 이런 식으로 내 얼굴에 맞는 스타일의 블라우스 셔츠를 사서 구비해 놓으시는 거 되게 좋죠. 컬러를 좀 다르게 해서. 그리고 이제 슬랙스라고 하죠. 바지 같은 경우도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단정하게 입으실 수 있는 선은 한 요 정도까지가 좀 추천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요즘 몇 년 전부터 레깅스 스타일의 바지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사업자로서 리더로서 누굴 만날 땐 되게 무게감이 없어 보이는 복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달라붙지 않는 바지, 뭐 슬랙스, 레깅스 이런 거 입고 만나지 않으시죠? 그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챙겨 입으시면은 맞아요 하시면 되겠고요. 남성 같은 경우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복장이 좀 정해져 있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게 이제 이런 식의 세미 캐주얼의 느낌입니다. 남성 정장 한 벌 입으시면은 너무 직장인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풀세트 정장 당연히 좋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부담스러울 때 밑에 바지와 마이 자켓의 컬러를 다르게 가져가는, 그죠? 요런 게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세미 캐주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사시냐라고 했을 때 베이지색 면바지와 뭐 남색, 하얀색, 그죠? 보통 기본적으로는 베이지하고 저는 남색 바지 권해드립니다. 이게 정장 바지 말고요. 면바지 권해드려요. 옥스포드지 면바지 권해드리고요. 셔츠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흰색. 이거 와인 셔츠 아닙니다. 남방, 그죠? 정장 안에 입는 게 와인 셔츠 각 살아있는 거고요. 남방이시고 남방. 그리고 파란 색깔 셔츠라든가 스트라이프 이런 셔츠 굉장히 좋고요. 기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줄무늬 같은 경우도 좋고요. 이분 입고 있는 어떤 체크 셔츠도 좋아요. 타이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다라면 착용하시는 거고요. 이런 복장에 사실 타이 안 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워낙에 행사가 많으니까 그런 행사 참석하실 때 쓸 수 있는 보타이 같은 것들도 나에게 맞는 거 있으면 좋죠. 그리고 자켓. 중요합니다. 지금 또 간절기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 네이비, 남색이라던가 베이지색의 기본 자켓, 내지는 이분처럼 체크무늬 자켓 이런 거 한 두세 개 갖고 있으면 되게 좋죠. 돌려 입으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어울리는 갈색 구두. 이분 같은 경우도 검은 구두 아니라 갈색 구두 신었죠. 갈색 구두. 내지는 끈이 없는 로퍼 스타일의 구두 같은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패션 센스 제가 좀 이제 올려드릴 텐데, 저는요, 패션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입으시면 좋냐라고 했을 때, 톤, 온, 톤 매치라는 게 톤, 온, 톤 매치. 같은 색인데, 컬러의 밝기가 다른 동색입니다. 이게 굉장히 실패 없는 매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보게 되면은, 이분 다 베이지색 계통인데, 지금 톤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갈색 계통인데 카멜가 갈색 계통인데 지금 톤 차이가 있는 거죠. 진하고 옅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보리 베이지 톤인데 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색 계통으로 약간 뭐 남색, 회색 계통으로 지금 톤을 맞춘 거거든요. 가장 실패 확률이 없는 이게 패션 센스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요. 그냥 그 하나의 컬러가 그죠? 채도가 아니라 명도죠. 톤만
톤만 다르게 통일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세련돼 보여요. 키도 약간 커 보입니다. 약간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비슷한데 톤인 톤이 있습니다. 톤인 톤은 뭐냐면요. 얘는 말 그대로 지금 파스텔 톤이네? 이런 식으로 이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이건 색깔이 다양한데 어두운 정도가 비슷한 겁니다. 파스텔이거나 쨍한 색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 톤의 무게감이 비슷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색깔을 여러 개 썼는데 지금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통일감이 있죠. 지금 얘도 입은 게 요거 하나 빼고는 지금 다 동일한 톤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약간 강한 톤으로 매칭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자식이 약간 쨍한 톤의 매칭, 이거 중간 톤의 매칭, 옅은 톤의 매칭 이런 식으로 색깔이 완전 다른데도 지금 색깔의 무게감이라고 하죠. 그 이 톤에 약간 이렇게 통일감을 주니까 되게 세련된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 사람 되게 화려해지거든요. 막 빨간 옷 좋아하고 막 세련되게 입고 싶은데 그러니까 컬러를 되게 강렬하게 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왜 촌스러운 느낌이 드냐면요. 쨍한 빨강에 옅은 뭐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쨍쨍쨍쨍으로 가던가 옅이던가 뭔가 이 톤을 맞추게 되면은 강렬하거나 부드럽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요. 톤온 톤, 톤인 톤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퀴즈 내보겠습니다. 체형에 따른 코디 볼게요. 지금 밑에 힌트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요. 어떻게 입어야 키가 제일 커 보일까요? 1, 2, 3이라고 해볼게요. 1, 2, 3입니다. 어떻게 입어야 키가 제일 커 보일까요? 2, 2번, 3번. 오, 잘 오셨어요. 어, 자, 지금 키가 제일 커 보이는 매칭은요, 1번이에요, 1번. 위아래 동색으로 가야 제일 커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하의를 어둡게, 상의를 밝게,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은 상의를 어둡게, 하의를 밝게. 그래서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 키 작은 사람, 그죠? 이렇게 입으시는 거 키 큰 사람, 느낌이 약간 오시죠? 그래서 키가 되게 크면은 뭔가 사람이 압도시키거든,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눌러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은 위쪽에 밝은 컬러 약간 팽창되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은 키가 작은 것들 조금 커버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체형에 따른 코디 뚱뚱해요 제가 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요? 뚱뚱한 사람들. 자, 1번이 날씬해 보여요. 2번이 날씬해 보여요. 자, 1번, 2번. 자, 2번이 날씬해 보여요. 오, 그죠? 자, 정답 1번이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진짜. 으드드드드. 보시면은, 볼게요. 이 통통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통통한 분들이 옷을 안 잠궈 입어요. 안 잠궈 입으면은 더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요, 너무 부한 옷 입지 마시고요. 약간 좀 재킷을 잠그는 그런 훨씬 단정하고 매모새가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하시는 포인트거든요. 오, 좋은 정보죠. 그래서 체격이 좋은 분들은요, 특히 이렇게 잠궈서 입으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또 해볼게요. 얼굴이 약간 커요. 얼굴 큰 사람은 바깥에 거를 어둡게 입을까요? 안에 걸 어둡게 입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자켓을 입고 셔츠를 입었다고 쳐볼 때 얼굴이 큰 사람은 어떻게 입을까요? 어떻게 입으면 얼굴 작아 보일 것 같아요? 안에 어두운 색깔, 안에, 오, 좋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안에 어두운 컬러 입으시면 얼굴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너웨어를 진하게 V존이라고 하죠. 이 V존을 조금 이렇게 강렬하게 주시면요. 얼굴이 작아 보여요. 사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핑크색 옷 입은 여성 보시게 되면은 지금 톤의 매치가 되게 그죠? 지금 명도가 되게 낮은 옷을, 그죠? 그리고 두 개, 지금 안에 입은 것과 바깥에 입은 것의 색 차이가 되게 작잖아요? 컨트라스트 대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요게 낮은 옷을 입게 되면 어떻다? 부드럽고 되게 편한 느낌을 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약간 안에가 약간 어두운데 약간 이 대비 컨트라스트가 크다. 이렇게 되면 뭔가 강렬한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도 볼게요. 이 여성이 지금 형광노란색의 옷을 입었는데, 얘하고 봤을 때 누가 더 똘망해 보인다? 얘가 똘망해 보인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바깥에 밝은 걸 입고 안에 바깥에 어두운 거 입고 안에 좀 이렇게 그걸 입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쪽이 어두운 걸 입을수록 조금 더 얼굴이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팁이니까 기억해 놓으시면은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V존은 어떻게? V존. 요만큼 V존이거든요. 왜 V예요? 이게 V자니까. 그죠? V존이에요. 여기를 좀 전략적으로 어둡게 가져가시면 세련된 연출하실 수 있다. 오, 맞아요.
예, 그리고 존재감 있는 컬러 매칭 제가 앞장에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명도차가 지금 좀 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에다가 파란 색깔 저 셔츠를 입었고요. 바깥에 이제 약간 좀 무채색, 그죠? 회색 같은 거 입었는데 이렇게 좀 명도차가 낮으면 그냥 무난한 옷을 입는 거예요. 아까 이 여자처럼 이게 명도차가 낮은 옷이에요, 이게. 무난하고 약간 좀 이렇게 편안한 인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명도 차이가 굉장히 대비가 큰 옷을 입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래서 색깔 대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제가 권해드리는 게 이런 식의 매칭 되게 좋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두운 색깔 재킷을 입고 안에다가 지금 옅은 색깔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 장혜선 수석 다이아몬드님도 이렇게 입으셨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입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날에는요. 안에 V존의 어두운 색깔이 있고 바깥에 흰 걸 입으면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보너스로 드리게 되면요. 얼굴 텍스처에 맞는 소재 매칭이라 그래서요. 피부가 되게 좋은 분들은요. 이렇게 실크 넥타이, 실크 블라우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매끈매끈한 피부, 매끈매끈한 소재 옷. 근데 이제 피부가 약간 그 검붉거나 여드름 자국이 있거나 뭐 약간 좀 울퉁불퉁한 그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입잖아. 피부 더 나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광택이 없는 면 소재라든가 이런 거 입으시는 게 좋아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되게 맨질맨질 좋아요. 라고 한다면요. 광택이 있는 블라우스가 좋고요. 피부가 이렇게 막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면 남방 셔츠 같은 거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두가 입으니까 나도 브라우스 하시는 피부에 여드름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 여러분이 뭐 어울리는 키에 맞고 상황에 맞는 거 신으시면 되는데 또 뭐 너무 낮은 거 신으면 또 좀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높은 거 신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팅 시에는 그래도 신발 싸갖고 다니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발 하나도 나를 표현한다 생각을 하고 그냥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다는 거죠. 굽을 깨끗하고. 그래서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만 잘 신어도 뒤축이 달아가지고 또각또각 소리 나거든요. 예, 굽 잘 갈아주시고, 뒤축, 이렇게 뭔가 벌어지지 않게, 어머, 그죠. 싸가지고 다니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여름 되면 이제 샌들 되게 많이 신는데, 사실 뭐, 뭐랄까요. 여러분들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샌들이 이제 갖춰진 신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보이는 거는 갖춰진 신발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더우면 신죠. 당연히 샌들 신고 막 하시는데 이제 가급적 여성분들도 이제 앞은 약간 막혀있는 이런 슬링백이라고 하죠. 뒤는 튀어도 괜찮은데 앞은 막혀서 발가락 보이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으시는 걸 조금 그 사업적으로는 권해드리긴 합니다. 뭐 이제 이게 그렇게 단정한 신발이 아니구나. 이제 인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회 되실 때 가져 신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 구두 같은 경우는 세미 캐주얼 기준으로 어떤 신발들 이런 것들 가장 무난하게 로퍼 많이 신으시죠. 이런 것들이라서 이런 거 다 신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다? 정장 구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장을 신으실 때는 이런 구두 신으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거.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남성의 정장 구두에 끈이 달려있다. 적당한 앞코에 뾰족함이 있다. 이게 정장 구두입니다. 그리고 이 정장 구두 신으실 때에는 발목 양말 신지 마세요. 맨살 나오는 거 너무 매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장 입으실 때 기회가 된다면 꼭 양말과 동색의 구두 신으시는 거 가장 추천드립니다. 실수 많이 하시는 거여서 짚어봅니다. 그리고 계절이 너무 좋죠. 지금 4, 5월 달에는요. 스카프 연출 저는 아주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밋밋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시게 되면요. 이런 뿌띠라던가 롱스카프 유튜브 보시면은 매는 법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착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 몸에 매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가방에 매셔도 좋아요. 가방에 틀을 좀 묶으셔가지고 그럼 되게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옷은 회색이지만 가방을 이렇게 드는 순간 뭔가 화사한 느낌이 딱 들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게 바로 눈썹 관리입니다. 눈썹이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인상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쁘게 그리셔도 좋은데 특히 남성분들 중에 눈썹이 없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요. 저는 반영구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요즘 좋은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영구 하시면 보통 한 2년 가거든요. 그래서 뭐 돈 아끼지 마시고 후기 보시고 좋은 데 가셔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곳 가시면은 2년 동안 편하실 수 있고 만약에 나는 그런 건 좀 남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뿔테 안경 추천드립니다. 뿔테 안경. 이게 눈썹이 가려지죠? 그래서 남성이 그 눈썹이 예쁘거나 뿔테 안경을 쓰시면 여성으로 치면 이게 쌍꺼풀 수술한 느낌이 든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 다 이제 눈썹을 관리하시고 인상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눈썹 생각보다 인상 얼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을 자주 유지해요. 그러니까 근데 눈썹이 희미하다? 사람이 일을 잘해 보이지 않습니다.
야무져 보이지 않고 내가 눈썹이 없는 게 나도 약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은 특히 눈썹 관리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우리 아티스트리 존도 있잖아요.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 이런 거 팁 구하실 수 있으니까 꼭 브랜드 체험으로 가셔가지고 경험해 보시고 친구들도 데려가서 같이 해보고 또 구매하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 전에 어떤 것들 체크할까요? 뭔가 어두운 색상의 재킷을 입었다라고 하시면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요. 비듬 체크 꼭 하셔야 돼요. 옷을 잘 입었다. 그러나, 어우, 씨, 어깨 위에 눈 내렸네? 사람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깨끗하게 털어주시고 만나시고요. 남녀 불문하고 손톱 관리. 여성이라고 한다면 손톱에 뭐 투명 매니큐어 이런 네일 권해드리고요. 남성분들도 손톱 3mm 이상 기르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청결함의 척도거든요. 손톱이. 그래서 손톱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뿌리 염색 같은 거. 이제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은요, 염색 안 하고 나는 백발로 자연스럽게 할 거야. 오케이. 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염색을 했는데 2, 3cm 자란 경우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뿌리 염색이 안 돼 있으면은 사람이 되게 관리가 안 돼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애초에 나는 백발로 갈 거야는 오케이예요. 그런 분들에게 염색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뿌리 염색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투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게 되면은 자기 관리가 되게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급스럽게 보이려면요. 두발 관리를 건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들고 좋은 차키를 가지고 있어도요. 머리가 부스스하고 피부가 건조해 보인다? 부자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에 투자하시고 머리를 윤기 있게 관리하셔야지 사람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성분들 중에 지금 좀 연령대가 있거나 너무 어리신 분들은 화장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에서 메이크업은요, 예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화장 안 해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선크림만 발라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만나실 때 기본적인 뭐 비비크림 정도까지 어떤 톤 보정 있죠? 톤 보정과 입술 정도까지는 바르는 것을 사회생활에서의 매너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피부에 트러블이 있어 화장을 못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그냥 가볍게 해서 입술 정도는 바르시고 피부결 정도는 하시는데 뭐 생기 없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기본 한 거거든요. 느낌 달라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비언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도로 상품을 알리고 파트너 리크루팅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앉은 상태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실 텐데, 자, 어깨를 펴보겠습니다. 어깨를 펴시고요. 자, 턱. 턱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이상하죠, 그죠? 턱을 살짝 들어서 목을 길게 자 위로라는 게 아니고요, 그죠? 적당하게 약간 있는 자세로 목에 약간 살짝. 그래서 이 느낌이 뭐냐면요, 옆모습으로 봤을 때요, 내 어깨 귀가 일직선인가거든요. 자, 볼게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하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지금 느낌의 차이가 약간 다르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저 화면이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키도 커 보이고 사람이 되게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 귀가 내 어깨랑 일직선인가의 느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 느낌. 그리고 이제 정면을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정면을 응시한다. 이제 뭐 표정에 대한 관리 부분 들어가죠. 저는 원래 잘 못 듣겠어요가 아니라 연습하시면 돼요. 표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병원에 진료가 들어가요. 누구한테 진료받고 싶으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맞아요. 누가 이번한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번 별로란 말이에요. 왜? 너무 자세가 비호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권위가 있고 진료를 잘 보는 의사라 그래도요, 태도가 약간 비호감이면은 뭔가 진료받고 싶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진료받을까?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건네줄 때, 뭐 브러쉬를 보여줄 때, 뭔가에 대해 설명할 때,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한다. 여러분이 평상시 다이어리 많이 쓰실 거거든요. 누구 만나면 다이어리도 많이 쓰실 텐데, 누군가가 말할 때 다이어리에 글씨를 적느라 사람의 눈을 못 보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를 메모하다가도 그러셨구나 해서 눈을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러시고 네네네, 네. 계속 펜으로 뭔가 적으면서 이 바닥을 보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손을 보면서 말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키워드만 적으시고요. 눈을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뭔가 몸의 방향을 맞춘다. 다리의 방향, 서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다리의 방향이 맞는 게 좋아요. 다리와 가슴의 방향이 상대를 향하게. 그래서 부르셨어요? 가 아니라 부르셨으니까 한 거죠. 몸의 방향. 다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자, 그걸 맞추시면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보다 비언어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뭔가 그 시선, 그죠? 경청의 리액션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충분하게 들으시는 게 좋아요. 침묵.
어느 정도의 침묵, 내가 상대 말을 자꾸 자르지 않고 조금 침착하게 듣기 위한 그런 태도들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팅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공부도 모여서 많이 하시고, 뭐 파트너도 많이 만나 미팅 하시는데요. 미팅 시간에 당연히 늦지 않아야죠. 근데 이제 뭐 5분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늦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연락하셔야죠. 지금 앞에 겹촉사고 나가지고 지금 15분쯤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차를 시키고 계세요. 라고 미리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셔야 되고, 5분쯤이야. 뭐, 왜 늦었어? 그래도 늦었어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아는 사이에 5분쯤이 뭐 어때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늦게 되면 미리 연락하셔야 돼요. 파트너와 다른 동료의 시간도 소중히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만나서 이렇게 뭐 하실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좀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빨리 왔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 자리만 맡아놓죠. 근데 이제 뭐 인원이 있다 보면은 사실 뭐 내 옆자리 정도는 모르겠는데 옆에 뒤에 테이블까지 막 가방가 뭐 꺼내놓고 하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자리를 맡아놓은 건데 되게 보면서 약간 불편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핸드폰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되게 저 사람, 동이 맡아놓은 것 같긴 한데, 비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민망한데, 약간 좀 짜증은 나는데, 이런 상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일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제 시간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제 시간에. 나로 인해 내 동료가 괜히 자리 맡아놨다가 착하게 했다가 욕먹지 않게 하려면은 시간을 잘 맞추시면 좋겠다 생각을 팁으로 하고요. 리마인드 문자 만나기 전에 보내시면 좋죠. 제가 또 이제 뭐 매너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특화돼서 연락을 드리는데 리마인드 문자를 통해서 약속을 안내합니다. 우리 내일 거기서 뵙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몇 시까지 갈게요라고 리마인드 해주셔야죠. 이거 안 하게 되면은 약속을 깜빡할 수도 있고요. 갔다가 허탕 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리마인드 문자 주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참고 자료라던가 대신 미팅 내용 뭘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횡설수설하지 않게 내용 정리해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것들 꼭 챙겨보시고요. 입기 다 나가는 날 찾으시지 마시고요. 입으실 옷은 전날에 미리 챙겨 놓으셔야죠. 그래서 그걸 챙겨놓지 않게 되면 어떻다? 허둥지둥 어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날 챙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 태도적 부분 좀 점검을 해보고요. 만남 뒤에 해피콜 너무 중요하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그대로더라. 시간 내서 반갑고 또 한번 시간 돼서 우리가 한번 또 깊이 있게 얘기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시간 내줘 고맙다라는 식으로 만남 뒤에는요. 꼭 호감도를 줄 수 있는 해피콜 문자 까먹지 않고 이미 잘 하시겠지만 혹시 안 했던 분들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스피치는요, 기본적으로 성격을 따라가긴 해요. 성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격이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한 분들은 어떻다? 말이 빨라요. 그리고 이제 성격이 느긋하고 내성적인 분들은 말이 느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에 따라서 일도 잘해 보이고 일도 못해 보이고 요런 요소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느린 말투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나의 어떤 그 말이 느리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속도. 이제 우리 핸드폰에 메트로놈 어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깔으셔서 속도 체크해 보시면 되게 좋고요. 말이 빠르신 분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빨리 말하니까 성격이 급해 보이고 그냥 말했는데 상대가 약간 부담을 느끼게 되거나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빠른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말을 천천히 안녕하세요. 권이나입니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과 말 사이에 포즈를 적당히 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권이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말 중간에 이제 중간에 약간 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권이나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약간씩 이게 템포만 줘도 되게 뭔가 되게 그 속도는 그대로였으나 되게 듣기가 좋은 말이 됩니다. 속도 잘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목소리의 톤은 뭐 타고나죠. 기본적으로 타고나는데 뭐 의도적인 하이톤을 너무 내실 필요는 없다.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쓸 것인가. 저는 보시면은 제가 그 방송 출신으로서 이제 스피치 교육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자신감 있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좀 팁을 좀 드리자라고 한다면요. 어미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영양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좋아서 지금 가격대도 그렇고 이게 제일 적합해 보이네요.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좀 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말을 뭔가 먹어. 끝날 때 끝까지 가지 않다 보니까 뭔가 되게 사람이 일 처리가 티미해 보이고 어떤 말을 해도 약간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이 끝까지 안 가요.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발음에 대한 부분 볼게요. 모음의 입모양, 이런 모음의 입모양. 제 입을 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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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제가 지금 말할 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입이 안 움직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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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여요. 그런데 제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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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음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음을 내가 대충 발음하게 되면 어떻다? 발음이 당연히 명확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전달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말을 빨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와, 말 되게 빨라라고 하는데 그 들리는 이유가 뭐다? 발음을 정확히 짚어주니까, 되게 빨빨빨빨빨빨 가는데 들리긴 들리는 게 바로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모음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발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하시냐. 주무실 때 여러분이 보통은 이제 핸드폰 옆에 두시고 알람 때문에 주무실 텐데 잠 안 오면 몇 시냐 시계 보다가 막 유튜브 보다 쇼츠 보다가 막 그러다가 어머 1시간 지나죠. 그러지 마시고 핸드폰은 오늘부터 바깥에 충전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책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백만장자 승려라는 책을 요즘 제가 읽고 있는데 이런 책 얇은 책 부담스럽지 않은 것을 옆에 두시고요. 책을 소리내 읽습니다.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백만장자가 웃어보 이게 아니라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백만장자가 싱긋 웃어 보였다. 웃어 보였다. SNS에 쓰는 시간, 웹 드라마 시리즈를 보거나 깊은 생각 없이 수요할 수 이런 식으로 말을 정확하게 모음을 정확하게 해서 하루에 한 장 정도씩만 읽고 주무셔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가동 범위. 우리가 자동차도요. 빵 하고 달려나갈 때는 방방방 몇 번 밟아주고 튀어나가잖아요. 말도 내가 평상시 말할 때 어물어물 웅얼웅얼 말하면서 입의 가동 범위가 요만큼밖에 안 되면요. 말도 웅얼웅얼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동 범위 넓히라는 거야. 우리, 나, 라, 에, 서, 오늘 이런 식으로 가동 범위를 평상시에 좀 넓혀보시라는 거 스트레칭. 입 스트레칭인 거예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넓히셔야지 이 안에 나오는 소리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주무시기 전에 읽으시는 거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모음의 입,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책 읽으시고요. 팔을 뻗어 관역을 맞춘다. 지금 앉은 상태에서 다 함께 해볼게요. 팔 쭉 펴서 상방 15도 올려볼게요. 내 말이 끝에 가서 닿는다의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권인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안녕하세요. 권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인아입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권인아입니다. 내 소리가 나가서 저기 툭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 말이 관역을 향해 나간다라는 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뻗어 나가는 소리.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와,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 소리, 자신감 있는 소리,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랩 기법이 이렇게 스피치 할 때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PREP, 뭐 이제 스피치 교육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REP. 자, 채팅창에 프랩 기법 뭔지 안다 하시면 채팅창에 3번, 몰라요 6번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3번, 6번 남겨보겠습니다. 좋아요. 3번, 6번 남겨봅니다. 안다, 모른다. 자, 채팅창에 쭉쭉쭉쭉 남겨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설득시킬 때 되게, 뭐, 6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프랩 기법. 뭐냐면요. 핵심 메시지, 이유, 객관사의 핵심 메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이제 보험사 가니까 그 보험 직원들에게도 스피치 할 때 그 얘기하거든요. 참 고민한단 말이죠. 나 그러면 어떤 걸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고객님, 제가 보기에는 이 상품이 제일 적합합니다. 이게 핀 거예요. 포인트, 핵심. 왜냐하면은, 고객님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블라블라블라인데, 여기에 지금 이게 들어가서 보장이 되는 유일한 상품이거든요. 객관적 근거. 게다가, 이 상품은요, 2030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셔서 작년에 판매율 1위를 달성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상품이 제일 좋아요. 자, 볼게요. 샌드위치처럼 핵심이 위아래 들어가서 이유와 근거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청정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게. 저희는 구형 있습니다. 필터가 너무 비싸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 근데 공기청정기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우선은 내가 보기에 공기청정 살 거야? 너 애 생각하면은 우리 오토머스 스피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정말 너무 기능이 좋아. 이게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중 최상위 선택지야. 너가 진짜 목표가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거야. 왜냐하면은 세 가지 블라블라 막 있는 거죠. 이유. 그리고 사례. 실제 보게 되면은 일반 중저가 공기청정기는 야, 공기는 깨끗해 보이지만 냄새가 안 사라져. 나 알지? A사, B사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다이슨 거는 저런데 이렇다. 높은 것과 낮은 분도 다 같이 비교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죠. 어쨌거나 본질은 야, 공기 자체를 얼마나 바꾸는 거잖아. 야, 필터, 센서, 인증 이런 거 볼 때 우리 게 제일 좋아. 우선은 뭐 가격대가 좀 있긴 하니까 너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핵심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스피치가 기본적으로 말하다가 마지막 결론 나오거든요. 들어와 끝까지 봤을 때 이건지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좋아. 왜냐면은 사례는 이렇다? 이게 좋다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래요? 정리 안 되게 말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핵심으로 먼저 치셔야 돼요. 이것저것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프렙 기법. 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그리고 요것도 제가 또 이제 성의 있게 종이에 가져온 자료가 좀 있었는데, 지쿠베 김유신님의 글을 제가 발췌했어요.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아무래도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하면은 처음에 약간 조금, 그죠? 이번에 제가 생명보험사 취직했기 때문에 나한테 보험 가입하라고 만나려 했나 보다. 아메이 시작했기 때문에 나한테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목적성을 만나고 나를 보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처음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그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못 봤는데 얼마나 잘 지내는지 그냥 궁금하고 정말 근황적인 것들을 만나서 이 상대 상황을 체크하고 아, 얘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네. 요즘 애가 어떻네. 이직했구나. 이런 식으로 상황 판단 체크용으로 만나면 이제 좋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보니까 내가 이분이 되게 나와 같이 사업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하자 그러면은 안 할 것 같은데 이거죠. 내가 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전 이 사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긴 한데 지금 선배님이 저보다 훨씬 더 성공하셨고 뭐 사람 보는 눈도 있으시고 하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진짜 제가 하기에 적합해 보이는지 같이 판단을 도와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한테 이걸 하자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그러면 너가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들어봐 줄게. 내가 평가해 달라는 거지. 내가 들어줄게. 근데 들어봤더니 내가 좋아. 그럼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방법들도 되게 좋은 태도와 스피치의 연결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만나려고 했던 친구가 이미 뭐 다른 것들, 뭐 애터미, 뭐 다른 것들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아메가 좋은데 왜 그거래? 이게 훨씬 좋다니까가 아니라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모든 네트워크 상품은 대체로 좋죠. 그래서 상대의 것에 대한 존중 그리고 뭔가 서로가 뭐가 더 좋다 하게 된다면은 그러려냐고 저 주되 사실 이 사람이 또 사실 네트워크 사업을 했던 분이 넘어오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또 노릴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담긴 글들을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 의욕이 앞서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 참 부담을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면 좋다? 뭔가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 그 다음에 봤더니 어머 이나야 너 피부 너무 좋아졌다.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뭐 맞았냐? 울세라 했어? 아니야 나 화장품 바꿨는데 아티스트 리브 새로 나게 너무 좋아서 6개월째 쓰고 있어. 그랬더니, 뭔데 얼마야? 글쎄 가격은 별로 비싸지 않은 세트는 요런데 나 지금 그것만 쓴 거야. 피부 좋아졌어?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거죠. 나도 써보고 싶어가 나를 통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나를 보고 정말 예뻐졌네? 정말 건강해졌네? 근데 사업을 즐겁게 하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사실 이렇게 가는 프로세스가 맞는데 보통 욕심이 나다 보니까 빨리 리크루팅을 하고 싶고 빨리 핀이 올라가고 싶다 하다 보니까 뭐 사재기도 하게 되고 지인들에게 부담도 주게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속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정말 건강하고 예쁜 사람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호감을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 한마디로 신뢰를 쌓고 스토리로 제품을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확신과 동기를 부여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의 화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론이 아닌 행동, 단순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설계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함께 하고 싶을 만큼의 호감도가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객관 체크 오늘 교육 끝나면은 거울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단순한 외모 관리가 이미지 메이킹이 아닙니다. 외모와 언어와 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예뻐졌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발굴하고 내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어, 예뻐졌다가 아니라 멋있어졌다, 멋쟁이다가 아니라 결국 이미지 메이킹의 엔딩은 doing이거든요. 괜찮게 그냥 보여 예뻐졌어 그러가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과 말로 그게 보여지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외모만 꾸미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더니 정말 건강해졌다. 표정이 너무 밝아졌고 삶이 달라졌네. 그게 바로 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외모를 가꾸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외모를 그렇게 브랜딩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소비자에만 머무실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멘트 요거를 하고 제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유입시키고요. 또 감정으로 설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을 통해 유지가 되고 복제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 네 가지의 프로세스가 잘 되려면 뭐다? 결국은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교육은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해 드릴 겁니다. 결국은 내가 사업의 전략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브랜드다. 사업의 성공 요소는 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교육 마칠게요. 여러분은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믿고 예쁘게 키워나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인아 강사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외모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 너무 우리 권인아 강사님의 저 모든 재능을 쏙쏙 빼서 내 거로 탑재하고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잘 노력하고 잘 사업하고 있지만 또 놓치기 쉬운, 그죠? 외적인 어떤 이미지 관리, 또 못지않게 내적인 이미지 관리, 또 더불어서 스피치까지. 예, 저도 뭐 그쪽으로 전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 말하는 연습, 정말 그거 하면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리더님들 함께 한번 해보시면서 더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시너스 리더님들이 되실 거라고 예,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명강사 권인아 강사님께 다시 한번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저희가 예, 이미지 컨설팅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탐리더님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탐리더님이 또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아쉬웠죠. 예, 그래서 예, 지금부터 우리 탐리더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탐리더님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리더님들 우리 타미더님을 큰 감사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타미더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장인수입니다. 저도 한번 던져볼게요, 제 이름을. 자, 오늘 저스트 세미나, 좀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스트 세미나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또 수고 많이 해주셨고, 우리 저 장희선 리더님,
또 많은 리더분들이 도움 많이 받았는데요. 당분간 좀 쉬는 걸로 또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다시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은 거 다 기억하시고요. 장희선 리더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좋은 내용 공부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아울러 제가 이제 암에 35년 하면서 이제 뭐 저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약속 시간에 항상 10분 먼저 나가 있자. 그러니까 모든 세미나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먼저 와서 자리를 잡는 거를 습관을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정성에 섰습니다. 다 다임리핀을 달았고, 근데 뭐, 늦게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아니나 다를까, 뭐, 피는 올라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항상 미리미리, 가 있고, 또 준비하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 A17 다이아몬드 도전반 고 런던 앤 파리 지금 이제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저희 시너스터 그룹 모든 리더분들이 목표가 생기니까 달라진다 그래요.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세도 달라지고 목표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만에 안 들어가신 분들도 항상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새벽에 출발해 부산에서, 또 포르투갈,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저 국가, 포르투갈 리스본. 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17일 날 저희 돌아오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들 그 성공을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기도를 할게요. 함께하는 그날을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힘들 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저세 세미나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성황리에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장희순 리더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탐정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저수의 세미나가 코로나 때 또 시작을 해서 4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매달 한 번씩 만나면서 여러 가지 또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세미나에서 제가 담지 못했던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시너스의 좋은 시스템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미팅 속에서 다 담아서 또 우리 리더들이 저도 역시 그렇고요. 많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더 질 좋은 많은 좋은 미팅, 또 고 런던 미팅뿐만 아니라 좋은 시너스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무럭무럭 잘 성장해서 모두 다 런던에서 함께 뵙기를 소망하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구호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고 런던으로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한번 열어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외칠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자, 네. 하나, 둘, 네. 셋.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파이팅! 아,